이제 교재 471페이지로 가고, 이제 반영되었어요. 얘는 쓸데없는 이야기고, 자, 교재 정리되어 있는 거는 우리 471페이지, 472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414페이지에 보면 가산세 명세가 그림이 있어요. 이 가산세 명세 그림이 있죠. 414페이지에 보면 이것 가지고 같이 보면서 하셔도 돼요. 자, 먼저 이 가산세는 두 가지로 나눠지게 돼요. 우리는 부가가치세법이니까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있고, 그리고 기본법상 가산세가 있어요. 이렇게 가산세는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부과를 하게 될 건데, 이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와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나누는 기준이 이렇게 둘로 나누는 기준이 위에 있는 여기까지 68번까지 있는 여기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고, 여기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고, 여기 아래쪽에 있는 여기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방금 414페이지 이야기했던 게 구분을 그렇게 지으시면 되는데, 사업자 등록부터 세금계산서학계표 있는 61번부터 68번까지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아래 우리 신고부성실의 69번부터 74번까지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예요. 그럼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맞을 때도 있고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만 맞을 때도 있고 이 두 개 다 맞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가산세는 우리가 부과가 되는 게 일단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같이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 시험에서 이 가산세 문제가 나오는 스타일은 첫 번째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만 나오는 게 있어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만 나오는 게 이 앞에 지연 수치만 있다든지 지연 발급만 있다든지, 신고는 제대로 했는데 우리 신고 기간에 신고할 때는 다 들어갔는데 뭔가 늦게 발급하거나 발행하는 이 형태만 간단하게 있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예정신고 누락분 확정신고서에 반영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얘는 일단 국세기본법상의 가산세는 들어가 있는 게 베이스인 거고 신고서에 누락한 거잖아, 예정 때. 그래서 이걸 하는 스타일이 있고, 근데 예정신고 때 누락한 거 확정신고 때 넣어서 반영하면 되지만 그렇다고 징벌 효과가 없으면 아무도 신고를 안 하겠죠. 다 확정 때만 할 거야. 그래서 징벌 효과를 두고 있는 거고, 세 번째 스타일이 확정신고 누락분 수정신고서 작성하는 형태가 있어요. 확정신고 때 누락한 거를 그 다음 과세기간에 같이 섞어서 제출하는 건 없어요.
확정신고 때 누락하면 신고서를 다시 제대로 작성해서 수정신고로 재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타입이 있고, 자, 우리 전산세무2급에는 안 나오는데 기한 후 신고라는 게 있어요. 기한 후 신고는 무신고예요. 부가세 신고 날짜까지 신고를 통째로 안 해서 늦게 신고한 거 있죠. 우리 예정신고 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해야 되는데 통째로 신고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신고 기간 후에 신고한다 그래서 기한 후 신고인데, 얘는 세무 2급에는 출제가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얘가 제일 쉽거든. 제일 쉬운데 얘가 잘 안 나와요. 그럼 우리 시험에 나오는 타입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18년도, 17년도까지는 얘가 좀 내는 걸 좋아하더니 또 어느 순간 쏙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출제위원은 얘도 잘 안 내더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 책 가지고는 얘를 많이 못 풀어봐요. 그리고 지금 부가세법상 가산세는 그냥 간간히 등장을 하는데, 그것도 방금처럼 간단하게 나와서, 그래서 지금 제가 엄청 강조하긴 그렇지만 나왔을 때 풀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많은 분들이 가산세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안 좋아한다는 말 의미 알겠죠? 가산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자, 우리 내일 또 그 수련을 많이 하신 그분 생일이죠? 그죠? 그래서 내일은 부가가치세 데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먼저 포인트로 보시고 내일까지 가산세 보는 건 좋아요. 그리고 부속 서류는 부수적으로 봐도 되겠죠. 지금 제가 매 회차마다 나오는데 여러분 점수 보니까 다 7점이죠. 얘가 중요하지. 부속 서류들은 그 많은 것 중에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나와봐야 3점이고 손도 못 댈 건 없어. 그럼 부분 채점 되면 1점, 2점이라도 나온다는 거예요. 틀려도. 그럼 얘가 훨씬 더 우리한테는 중요한 거죠. 그리고 얘도 나중에 내가 몇 개 틀려도 부분 채점인데 보면 아 여기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몰라서 손 못 댔다는 별로 없어요. 근데 가산세가 생각보다 좀 어려워요. 근데 가산세는 제가 왜 내일까지 진짜 길게 생각하고 마음의 짐이라면 이번 주말까지만 보고, 그때까지도 가산세가 도저히 감이 안 와 버려도 돼요. 가산세 있는 문제가 나왔을 때에 부가세 신고서 작성하면서 몇 개가 가산세인데 걔를 버려도 점수가 7점 중에 4점 이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매달리지는 말라는 거예요. 알면 당연히 좋지만 모른다면 너무 매달릴 건 확률적으로 지금 그렇게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별로 안 좋아해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먼저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세금 계산서 가산세라고 해요. 가산세라고도 표현을 해요. 이 세금 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하고 전송하고 수취했느냐, 그거에 대한 가산세예요. 신용카드 이런 현금 명수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왜냐면 따로 신고 안 해도 벤사가 다 알려줄 거거든. 그래서 세금 계산서에 관련된 가산세가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예요. 그럼 얘는 가산세 부과 과표가 과표는 공급 가액 과세 표준의 가산세율을 곱한다. 과표란 가산세 부과 과표라는 거 곱하기 가산세율을 곱한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럼 먼저 자,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보면 사업자 미등록은 시험에 나올 일이 없어요.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늦게 했다 이러면서 나오는 건 웃기겠죠. 그래서 신경 안 써도 되고, 세금 계산서라고 적혀 있는 곳 있죠. 자, 우리 회사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자예요. 법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금 계산서라고 적혀 있는 건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가산세예요. 발급에 관련된 가산세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세금 계산서라고 적혀 있는 곳은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가산세인데, 그러면 이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에 대한 기한은, 발급 기한이라고 말하는 건 정상적으로 발급되는 기간은 우리는 공급일 다음 달 10일까지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다음 달 10일까지 하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자, 그럼 지금 이제 보는 위치는 이 위치를 좌우 같이 보는 거예요. 여기를 보는 건데, 그럼 지연 발급하고 미발급이 있죠. 이 두 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말 표현을 보면 지연 발급은 늦게 발행했다는 느낌 들고 미발급은 발급 안 했다는 이야기 느낌 드시죠?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지연 발급이라고 하고 언제부터 미발급이라고 할 거냐, 그 기준점을 잡으시면 돼요. 지연과 미발급의 기준점을. 그럼 자, 지연 발급은 공급일 다음 달 11일부터 확정 신고 기한까지예요. 이때까지가 지연 발급이고, 이렇게 되면 가산세가 1%가 부과되게 돼요. 자, 가산세는 외워야 되는 건 제가 따로 표시해 드릴 거니까, 지금 제가 쓰는 것도 다 여러분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외워야 될 건 제가 따로 표시해 줄게요. 그러면 미발급이라는 거는, 얘는 확정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가 미발급이고, 이때는 2%의 가산세가 부과되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공급을 예를 들어서 1월 2일 날 했어요. 그러면 발급 기한은 2월 10일까지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2월 10일까지 하면. 그럼 지연 발급이라는 건 1월 2일 날 공급한 건데 2월 11일부터 7월 25일까지 발급을 하면 지연 발급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발급이라는 건 7월 26일부터가 미발급인 거예요. 작성일자는 당연히 말일자로 하겠죠. 그럼 우리가 6월 30일 날 발급을 했어요. 공급을 했어요. 그러면 6월 30일 날 하면 제일 이상적인 거고, 늦어도 7월 10일까지 하면 우리는 정상적으로 발급한 걸로 보고, 그럼 지연 발급은 7월 11일부터 7월 25일까지가 지연 발급이에요. 그럼 7월 26일부터는 미발급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만약에 7월 1일 날 공급한 거라면, 그럼 2기에 공급한 거죠. 그러면 8월 10일까지 발급 기한이고, 8월 11일부터 22년 1월 25일까지가 지연 발급인 거예요. 그런데 22년 1월 26일부터 하면 이때는 이제 미발급이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위에 제가
공급일 다음 달 11일부터 확정신고 기한까지 이렇게 표현한 거 이해가시죠? 그럼 이 말은 곧 과세기간이 끝나서 확정신고할 때까지 발급하면 지연발급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예정때든 확정때든 예정신고기간 종료일은 임시기간이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는 날이에요. 여기서는 그런 날짜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과세기간으로만 기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간단하죠. 이 날짜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기준을 확정신고 기한이라는 이 날짜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연은. 그리고 발급 기한은 다음 달 10일까지면 정상적이다라고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이거 넘어가면 미발급인 거예요. 이거 넘어가게 되면 그럼 가산세율 1%, 2%는 제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말한 이유가 지연 발급에 제가 100만원 쓰면 알아서 옆에 1%가 나오고 미발급에 200만원 쓰면 알아서 100만원 쓰면 알아서 2%가 나오잖아.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에 쓸지 여기에 쓸지 이 기준만 잘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지연 발급이다 미발급이다. 이 기준만 잘 잡으셔서 여기에 쓰면 알아서 나오죠. 이해가셨죠? 자, 그런데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데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가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세법법전에서 이제 가산세 1%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어요. 가산세 1% 부과를 하기 때문에 얘는 이것만을 위한 칸이 별도로 존재를 안 해요. 그래서 100만원짜리 세금 계산서를 우리가 종이로 발행을 해버린 거야. 우리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자라 그랬죠. 그런데 종이로 발행했다라고 하면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 62번 칸에 100만원이라고 써서 여기에 1%가 나오도록 써도 되고 그리고 미발급 가산세 있는 데다가 100만원 써서 2만원을 만원으로 수정해도 돼요. 어떻게든 1%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자 옛날에는 자 이거 가산세는 옛날 거 절대 보시면 안 돼요. 21년 3월 이후 거 보세요. 무조건. 옛날 거는 이 날짜도 틀리고 이 날짜도 틀려요. 기준이 지연이다 미발급이다 기준도 틀리고 옛날에는 미발급 가산세 1% 하라 그래서 꼭 여기에 넣어야 되는 시절이 있었어요. 18년도까지. 그런데 세법을 개정하면서 왜냐면 그때는 왜 미발급 가산세였냐면 처음에는 18년, 17년, 16년 이전에는 그냥 2% 다 때렸어. 종이 발행하면 너 세금계산 발행 안 한 거야 하면서 세게 2%로 미발급 쳐야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빨리 전자세금계산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했다가 이제 자리 잡으니까 1%로만 줄여준 거고 이제는 그냥 아무 곳이나 해도 돼요. 근데 자 세무사의 시험에서는 지금 여기에 100만원을 쓰면 컴퓨터가 여기에 2만원이라고 나오니까 답안지 나올 때에 종이세금계산서 발급하면 지연발급에 나와요. 지연발급에 답이 적혀서 나와요. 그런데 AT 시험에서는 이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때 여기에 지연발급, 미발급 똑같이 있는데 여기에 100만원 써도 옆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 가산세율을 외워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는 1%라고 대놓고 적었는데 여긴 뒤쪽 참조 적혀 있는 게 옛날 때문인데 여기에 만원이라고 이렇게 적어서 답이 나올 거예요. 똑같은 종이세금계산서 발급한 건데
회계사의 시험은 여기에다가 금액을 넣어서 만원이라고 써서 나올 거고 100만원짜리 종이세무계산서 발행했으면, 세무사의 시험은 여기에다 써서 100만원에 만원이라고 나올 거라는 거예요. 둘 다 정답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 시험에서 여기 썼다고 해도 정답이라고 해줄 거고, 이 시험에 여기다 써서 답 제출해도 정답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1%다라고 법이 그냥 투명하게 이렇게 바꿔버리면서 그냥 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의 1%로 나오면 되도록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얘가. 자, 그리고 여기에서 또 발급에 대해서 좀 주의해야 될 게, 자, 간주 공급 중에서 우리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이 있죠. 직매장 반출. 이거는 원가로 세금계산서를 꼭 발행해야 되잖아. 그죠? 원가로 세금계산서를 꼭 발행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때 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원가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를 할 거예요. 왜냐면 세금계산서를 원가로 발행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 나올 때 이거에 대해서 나오는 건 정말 100점짜리 120점짜리 문제인데, 나오면 세무 이거는 120점짜리 문제예요. 근데 나오면 일단 이거에 대해서 가산세 부과시키려고 전제 조건으로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나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자가 아니라는 글자가 굳이 적어놔요. 그런데 얘 세금계산서 발행 안 했으니까 가산세 부과해라고 그 수식어를 적어놓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과세 거래인데 무증빙인 경우 있죠. 우리 과세 거래인데 무증빙인 거 적혀 있는 것도 봤었죠. 그런데 얘가 사업자와의 거래인 경우에는 칸이 작으니까 줄여 쓸게요.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대상이에요. 이건 세무일급에도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이 문제는 가산세가 없는데 왜 이 문제는 가산세 있어요? 저거는 일반 개인이고 얘는 사업자니까 이라고 제가 이야기 많이 해요. 사업자한테 팔았을 때는 부가세 받는 거래를 했으면 세금계산서 발행해줘야 돼요. 일반 개인은 됐어요 그럼 끝이지, 꼭 발행해주려고 주민등록번호 물어보러 뛰어다니는 말이 안 되죠. 근데 아무 말 없으면 신경 안 쓰는데 어디 주식회사 이런 식으로 사업자라는 걸 명시해버리면 그때는 안 쓰면 가산세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말해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이렇게 찾아 나오는 거 120점짜리라고 그랬잖아. 그죠? 자, 다음은 우리 이 앞에 지연 수치 앞에 말했던 거 있죠? 이 지연 수치는 이 앞에 정리 한번 했었죠? 수치 정상적인 기간은 우리 공급일 다음 달 10일까지 수치를 하면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고, 그러면 공급일 다음 달 지연 수치는 공급일 다음 달 11일부터 확정 신고 기한까지는 지연 수치고, 그냥 불공제 아예 공제 안 되는 경우는 확정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는 아예 공제 안 되니까 가산세 자체가 없어요. 10% 통째로 그냥 공제 안 해주니까. 얘가 제일 센
가산세라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해요. 현재 원래 이거 빼면 3%가 있는데 가공 탈세할 목적으로 가공세금계산서 발행한 게 3%로 제일 큰 건데, 그런데 사실 공제 안 해주면 얘가 제일 세잖아요. 10% 통째로 못 받으니까. 근데 잘못한 거죠. 그래서 확정신고 기간 때 엄청 주의를 해요. 확정신고 기간이라고 말하는 과세기간 중에 최종 3월 거 있죠. 1기 같으면 4, 5, 6월 거. 그거 놓치면 그때 내가 받거나 했던 거를 신고할 때 빠뜨리는 건 상관이 없어. 근데 안 받은 게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하고 이야기해가지고 그 사람이 가산세 물고 수정세금계산서로 발행하는 식으로 돌리든, 잔머리를 좀 굴려줘요. 옛날에 예를 들어서 지금 1,000만원짜리 빠뜨렸죠? 그럼 100만원 과거에 발행했던 거를 수정으로 1,100으로 바꿔서 띄워주세요 라고. 이제 그거는 이제 세특하는 사람들이 좀 잔머리 굴려주는 거고, 안 하면 통째로 날리니까 10%를. 자, 여기까지가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인데, 자, 일단 지금 얘네들은 공급가액을 가지고 가산세율을 곱하는 거였어요. 공급가액 가지고. 자, 이게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인데, 자, 세금계산서 합계표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얘도 죄송해요. 전체가 아니구나. 죄송해요. 지금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면 그 다음에는 국세청에 전자발급 명세를 이제 전송을 해줘야 되죠. 언제까지 전송을 해줘야 되죠? 얘는 발급일 다음 날까지 해야 되죠. 그래서 전자발급 명세 전송에 관련된 게 여기에 전자세금 발급 명세라고 적혀 있는 이거예요. 예. 그러면 자, 얘 전송에 대해서는 당연히 얘는 전부 다 공급 가액 가지고 하는데, 자, 전송 기한은 발급일 다음 날까지. 그럼 지연 전송은 발급일 다다음 날부터, 다다음 날 무슨 날인지 알겠죠? 다다음 날부터 확정 신고 기한까지예요. 그러면 가산세가 0.3%가 부과되는데, 미전송이라고 하면 그러면 확정 신고 기한 결정일, 확정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는 미전송이고 0.5%의 가산세가 부과가 돼요. 이 또한 제가 가산세율을 외워야 되는 건 빨간색 해드릴 거예요. 죄송해요. 이거 안 했네. 얘는 1% 외워야 되는 거고, 얘네는 입력하면 자동으로 나오니까 안 외워도 돼요. 그럼 이번에도 기간이 확정신고 기간 기준이죠. 자, 예를 들어볼게요. 이번에 공급이 아니라 발급을 내가 1월 5일 날 했으면 우리는 전송 기한은 다음 날인 1월 6일. 그러면 지연 전송은 1월 7일부터 7월 25일까지. 그럼 미전송은 7월 26일부터다 그 이야기예요. 발급을 7월 10일 날 발급한 거예요. 그러면 7월 11일까지고,
7월 12일부터 7월 25일까지가 지연 전송이고 7월 26일은 미전송인 거예요. 11월 10일 전송기한은 11월 11일까지. 그럼 11월 12일부터 2022년 1월 25일까지 지연 전송. 22년 1월 26일부터는 미전송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몇 년 전에 개정되면서 오히려 쉬워졌어요. 이 날짜 틀렸었거든. 11일까지 이렇게 돼 있다가 25일로 바뀌면서 다 그냥 전부 다 확정 신고할 때까지 다 하면 지연이구나, 늦게 했다라고 인정해 주는구나 라는 걸로 전부 다 바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세금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대상은 전자발급 명세 전송 가산세 배제 대상이에요. 이중으로 안 한다는, 발급 안 하면 전송도 안 했을 거잖아 당연히. 그럼 두 개 다 혼내는 게 아니라 발급에 대한 가산세가 더 크죠. 1% 2%잖아요. 그럼 미발급 관련된 발급 관련된 가산세를 맡게 되면 전송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개 다. 그래서 발급 잘못되면 언제 전송했는지 볼 필요가 없는데 발급 잘했으면 전송 제대로 했는지 그 다음날에 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발급을 잘 했을 때만. 이거 발급 안 할까봐 그래서 다음날 새벽 1시에 전송하는 기능이 옵션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거 안 해서 가산세 부과할까봐. 과거에는 1%, 0.5%였어요. 근데 공급가액의 1%면 작은 게 아니에요. 10억이면 1000만 원이에요. 그 순간 이야기가 좀 틀려지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기능들이 들어간 거예요. 왜냐면 세 달 동안 매출 10억은 나올 수 있잖아. 근데 내가 전송하는 거 없는 줄 알고 몰라가지고 안 했다고 하는 순간 1000만 원 맞으면 사장님한테 혼 많이 나겠죠. 그죠? 자, 그럼 지금 이 전자발급 명세인데, 자, 여러분들 혹시 이야기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실까요? 세금 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 전송하면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한 거. 표정이 기억이 안 나시는 표정인데, 우리가 부가세 신고할 때 세금 계산서를 세무서에 주는 게 아니라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주는 거죠. 그죠? 빨간색만 모아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파란색만 모아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그걸 세무서에 제출을 하는데, 그런데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 전송하는 사업자는 국세청에다가 이 세금계산서부터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의무가 면제가 돼요. 왜냐하면 국세청이 세금계산서 합계표 받으면 전산에 다 입력하는 거예요. 빨간색 입력한 거, 파란색 입력한 거 매칭되면 통과, 한쪽만 있으면 잡으러 가고 이런 식이었는데, 국세청에다가 이렇게 전자발급 명세까지 전송해 주니까 서버에 다 쏙쏙 들어오겠죠. 그래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에 면제가 되는데, 그럼 다르게 말하면 이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 전송을 안 하면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죠. 반대로 그 말이잖아. 그럼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거에 대해서 잘못한 거니까 지연 제출이다, 제출 불성실이다 이게 나오는데, 얘가 지연 전송, 미전송하고 같은 개념인 건데, 과거에는 세금 계산서 합계표 쪽에 가도 됐어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지금은 상대방이 승인 안 눌러줘도 되도록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옛날에는 이메일 보내면 상대방이 정말 이메일로 받아서 승인 버튼 눌러줘야 됐어요. 초창기에는. 왜냐면
거래 금액이 틀릴 수도 있고 사실 이 값과 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확인하고 승인 누르는 방식으로 했는데 나중 봤더니 의미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간소화가 된 건데, 옛날에 상대방이 승인 눌러주면 또 나한테 이메일로 통보가 오니까 그걸로 끝인 줄 알고 전송을 너무 안 보낸 거예요. 저희 거래처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종로세무서에 질의를 해서 아예 전송 자체를 안 했으니까 미전송이냐 제출 불성실이냐 이거에서 그럼 여기에 넣으면 안 되냐고 질의했더니 여기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원래 우선이니까 이걸로 가세요라고 했는데, 제가 그 말한 이유는 1개월 이내 하면 얘가 50% 감면이라는 규정이 있어서 이걸로 했는데 그 사람 오케이라고 말했으니까 저는 여기에 넣었죠. 근데 모르는 사람은 다 여기 넣었다가 저처럼 한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이쪽으로 경정 청구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법을 정했어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는 여기 들어오지 말래, 이거에 대해서는. 그 말은 곧 우리한테 좋은 소식이죠. 얘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지금 우리 책에는 많이 적어놨어. 막 세금계산서를 과다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과다하게 뭐 썼다든지 막 뭐 적어놨는데,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시, 이거 신경 안 써도 된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또 이 책보고 열심히 보시는 분들 얘를 크게 적어놨는데 얘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얘는 그럼 이제 우리 부가가치세법상의 가산세는 전부 다 봤어요. 우리 취업 세미나 안 했나? 취업 세미나가 뭔지 모르시죠? 그럼 안 했네. 취업지원 시장님이 2시간 동안 또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설명을 해줘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력서라든지 자기소개서라든지 어떻게 쓰고 취업처 어떻게 하고 그런 시간이 2시간이 있는데, 나 우리말 왜 했다고 생각을 했지? 우리 취업지원 실장님이 25일날 하고 싶대요. 우리 시간표에 그렇게 넣어뒀나 보다. 자, 여러분한테 질문. 25일날 1시부터 3시까지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거꾸로 뒤쪽에 3시 반부터 4시 반부터 6시 반까지 하는 게 좋을까요? 앞쪽 뒤쪽? 앞쪽? 뒤쪽? 앞쪽? 뒤쪽? 자, 그럼 1번 앞쪽, 중간은 아닌 것 같고, 그죠? 2번 뒤쪽. 자, 우리 카톡에다 1번, 2번 써주세요. 우리 다수결. 이게 수업 시간에 들어가야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일단 분위기 다 2번인데. 그죠? 선주씨 졌어요. 단독 1번이었어. 그러면 4시 반에 하자고 이야기할게요. 일단 취업지원 시장이 괜찮으면. 취업지원 시장님들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저 어느 분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시간 조정을 해서 여러분한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 4층에 있습니다. 자, 우리 국세기본보상 가산세는 또 하면 시간이 지금처럼 또 이만큼 와요.
근데 부가세법상 가산세 보니까 조금은 재미없을라 하지만 나중에 별거 없어요. 그럼 이제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근데 좀 외워야 될 게 있어요. 그냥 감면이라는 걸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음 시간은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보도록 합시다. 그냥 빨리 쉬었다 할게요.